어, 오늘은 인문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그 경찰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맛배기 보여주는 거잖아요. 맛배기 강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 일일이 기본 강의 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경찰관을 쭉 따라가 봤는데 아까 사례에서 이번에는 범인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범인을. 자, 우리 아까 여기 그 땡땡 회관에서 했던 요 칼 들고 들어간 범인. 자, 얘는 아까 이제 전과 사범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요? 얘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얘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 이제 이걸 경찰학 범죄학에서는 소질이라고 합니다. 소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환경의 문제일까요? 이거 뭐 농구의 소질이 있다, 축구의 소질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기질을 얘기해요. 자, 기질. 기질적인 문제일까? 환경적인 문제일까? 여러분이 볼 때 둘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거의 절충설인데, 과연 통설인데 이게 더 우세하냐 이게 우세하냐가 좀 갈릴 뿐이죠. 한쪽만 완전히 그렇다 이런 것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되고 또 이렇게 할 정도 된다면 둘 다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동안 오랫동안 인간은 왜 범죄하는가 하는 거에 관한 범죄학의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논쟁에서 맨 가장 옛날 처음에 얘기한 학파가 이제 고전주의 학파라는 게 있어요. 자, 고전주의 학파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 프리윌 이거 누가 얘기했죠? 엠마누엘 칸트가 얘기했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같죠? 근데 그동안에 쭉 범죄학에서 연구를 해온 거 보면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어요. 일단 옛날에는 가장 단순하게 인간은 네가 다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럼 범죄를 할지 좋은 일을 할지도 누가 결정한 겁니까? 본인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는 거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 응보사상 여러분 형법에서 이런 거 배웠죠? 자, 그래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인생에서 어떤 거를 할지는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라는 비결정론을 얘기합니다.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아. 너는 네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범죄를 하면 득이 될지 나쁜 거가 될지를 해가 될지를 네가 알고 결정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져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안 됐는데 네가 여기로 범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고 분명하고 엄정하게 이거를 처벌하는 거야. 처벌과 제재를 통한 범죄 통제, 이걸 얘기한 게 고전주의 학파입니다. 자, 그래서 고전주의 학파는 중요한 게 뭐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범죄를 결정했다라면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게 좋다. 자, 이것은 범죄에 관해서 일반 억제에 관한 것인데 일반 예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은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그 범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안 저지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처벌받는다,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되죠. 일반인들이. 이걸 뭐라 그래? 일반 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한 범인, 얘를 깜빵에 집어넣어가지고 처벌하고 제재하고 교화하고 그러면 그 범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건 뭐예요? 특별 예방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고전주의는 특별 예방에 중점을 둘까? 일반 예방에 중점을 둘까? 요거에 중점을 둘까? 지금 범죄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죠. 일반인들이 범죄를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반 억제, 일반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것이 고전주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증주의 학파라는 게 있는데, 실증주의 학파는, 고전주의는 이게 뭔가를 실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야.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자, 실증주의는 그러면 증거를 한번 가지고 얘기하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여기에 이제 이태리 실증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파, 그리고 생물학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대강만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자, 이태리 실증학파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롬브로조가 있었어요. 롬브로자라는 학자는 옛날에 그 이태리 로마에 대도가 있었어. 대도, 큰 도둑. 그래가지고 얘가 뭐 엄청나게 고관대작들의 집에서 절도를 많이 하고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어지간한 여자 한두 명은 그냥 어깨다 울러먹고 매고 하루 저녁에 산을 3개를 넘어갔다 할 정도로 그런 아주 대단한, 우리 지금 따지면 누구쯤 생각하면 될까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물론 이분은 범인은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하신 분이지만, 가정부랑 바람이 나서 그렇지, 주지사까지 하신 분이지만 그런 골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잡혔어. 이제 경찰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롬브로자는 학자가 그 범인을 부검을 해요. 사체를 부검을 하는데, 부검을 하면서 너무 놀란 거야. 생김새가 현생 인류랑 닮았을까요? 아니면 아주 그 우리 고대 인류, 좀 고릴라라든가 유인원하고 닮았을까요? 유인원 쪽에 닮아. 좀 고릴라 골격 같은 사람 있죠? 자, 그걸 보고선 야, 이게 인류가 이제 이렇게 쭉 그 유전에 의해서 하다 보면 유전이 일어나는데 격세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 부모님 안 닮고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닮은 분 있죠? 이게 그 세대를 아빠, 아들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건너뛰어서 유전하는 걸 뭐라 그래? 격세 유전.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우리 원시 유전 형질이 지금에 와서 발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고릴라나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들처럼 굉장히 어떻게 폭력적인 거죠. 기골도 장대하고. 이런 사람은 본인이 나는 똑바로 살아야지 한다라고 해서 이게 폭력 범죄 저지르고 하는 게 잘 될까 안 될까? 통제가 잘 될까 안 될까?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 폭력성을 타고났거든. 고릴라들 막 이렇게 싸울 때 봐요.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그 침팬지나 유인원들, 고릴라들이 그 과일 열매만 따먹고 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육식을 해. 자기보다 조그만한 원숭이들 잡아가지고 때로 사냥해서 살점을 막 그냥 뜯어먹어. 육식을 합니다. 단백질을 그런 데서 구하거든요. 자, 이런 인류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게 무슨 범죄야? 상해죄, 살인죄 이런 거 아니야.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격세 유전돼서 이런 유전 형질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폭력 범죄를 많이 저지를 거다 하는 것이 이태리 실증학파야.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학파는 심리적으로 머리의 정신 이상 이런 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가문은 연구해 보니까 내 윗세대에서 정박아랑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능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능 범죄자들도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교도소에 가면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지능이 떨어지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연구한 것이 이제 심리학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에 이제 갇혀 있는 수용자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IQ 테스트 했어요.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좀 낮지. 그러니까 딴 건 못하고 뭐 절도를 한다든가 강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정박하거나 그러면 또 범죄를 할 거라고 얘기한 거야. 나름 머리로만 생각한 거야? 실제 증거를 찾아본 거야? 어쨌든 찾아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방법론에 약간 문제가 있죠. 그러면 머리가 나쁘지 않은 사람 중에도 범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는 특히나 요새는 뭐가 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최순실은 왜 감옥 갔어? 어떻게 보면 그 농단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 돼. 그걸 농단하려면 몇백억씩 해먹잖아, 더. 자, 이런 범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걸로
범죄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화이트 칼라 범죄나 지능 범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로지 폭력 범죄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범죄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옛날에 라디오 방송에 나갔더니 작가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특정한 체형을 지닌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요? 인터넷에 그렇게 나왔대. 특정한 체형을 지니면 범죄를 한대.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체형 이론입니다. 체형 이론 내지는 체격 이론. 그래서 뭐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해가지고 사람을 분류해서 어떤 사람은 깡마르고 이렇게 길쭉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뚱뚱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질형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중에 누가 가장 범죄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근육질형. 왜? 힘이 있어야 누구 때리지. 아까 얘기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좀 그런 근육질형이 범죄를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맞아 틀려. 뭐 일정 부분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범죄는 특히 힘이 센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건가요? 여자는 범죄하지 않나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형이라든가 체격이라든가 지능만 가지고 하는 것을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 어떤 부분적인 진실을 가지고 전체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절도 범죄 남자가 많이 저질러? 여자가 많이 저질러? 보통 교도소에 가면 남자가 많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방법론으로 하면 범죄자는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남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목욕탕에 수건을 이렇게 100장씩 쌓아놨어. 그리고 남탕하고 여탕에 그냥 갖다 놨어요. 누가 아무도 지키지도 않고 규제를 하지 않고. 그 일주일 지난 다음에 수건이 몇 장 남았나 살펴봤습니다. 여탕에 갔더니 여탕에는 수건이 14장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다 가져가고. 큰 건 아니지만 절도야. 그렇잖아. 남의 재물을 절취했으니까. 남자 목욕탕에는 100장 중에 몇 장이 남았을까요? 107장이 남았습니다. 왜? 지가 갖고 온 것도 잊어버리고 갔어. 남자들은 지가 가지고 온 수건도 잘 못 챙기잖아. 덜렁거리고. 자, 이렇게만 따지면 그럼 이 실험에서만 보면 누가 절도를 많이 해? 여자가 많이 했잖아. 자, 일반적으로 남의 문을 따고 들어가고 누굴 제압하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들은 남자가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기회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여자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단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도 현직에 가시면 뭐 여자니까 어리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안 하겠지라고 선입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범죄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론은 아니고 또 좋은 결론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실증주의에서는 지금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안 해? 안 합니다. 왜? 모든 것이 어디에 상당 부분 결정이 돼 있어 이미? 유전자에. 그래서 여기는 결정론이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이런 사람들은 타고나기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대비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실증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회학적 범죄학에서는 그동안에 여기까지는 어쨌든 범죄 책임이 사회에 있다라고 보는 거야, 개인에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여전히 개인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치료 방법이나 접근 방법이 다른데 요거는 개인에 대한 뭐를 강조해? 처벌을 강조해요. 근데 여기는 얘들이 지금 마냥 처벌한다라고 해서 또다시 재범을 할까 안 할까? 정박아라든가 아니면 폭력성을 타고났다든가 이런 애들은 처벌만 해갖고는 또다시 범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좀 뭐를 해줘야 될까요? 치료, 갱생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유전 형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박아라서 그렇다던가 타고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야단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미 결정돼 있는 걸. 그래서 여러분 강간범 중에 지나치게 남성 호르몬 레벨이 높은 애들이 있죠. 그럼 얘들은 징역형만 살려서 되겠어? 이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그런 약물을 투여해야 되겠어.
약물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래도 이것도 계속해야지. 또 안 그러면 타고나기를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도록 나왔으니까 성 호르몬이 그걸 계속해서 치료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접근 방법이 같아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사회학파는 이제 개인보다는 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에 문제가 있다. 사회. 자, 그래서 사회주의 학파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과정으로 나누는데, 자,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때 해드리고요. 구조학파는 말 그대로 스트럭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에.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사회 해체론입니다. 자, 사회가 튼튼한 구조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구성원도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집니다. 근데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개인도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사회가 무너진 사회라고 보냐면 이거는 이제 사회해체론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된 이론인데 시카고를 딱 연구를 했어요. 시카고란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심서부터 이렇게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여기 제일 가장 안쪽서부터 바깥쪽까지 어디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나 보자 연구를 해본 거야. 자, 옛날에는 만약에 우리 강남이라고 치면 강남 한가운데 땅값 엄청 비싸죠? 여기에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살겠죠. 미국에는 누구였겠어요? 백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여기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요 시카고 위쪽에 가면 디트로이트니 뭐니 산업단지들 많이 있다는 거 옛날에 배우셨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여기 막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찾아서 누가 들어와요? 흑인들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나 이렇지 미국은 제가 가봤더니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4시간 5시간 가면서 지겹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지금은 건물이 막 평택 천안까지도 계속 건물이 이어져 있죠. 그러다 시골 풍경 이제 그 넘어가야 조금 나오는데 부산도 뭐 차로 한 4-5시간이면 간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하루 종일 8시간 12시간을 운전해도 계속 지평선이야. 그러니까 소만 가끔 있어. 소도 계속 있는 것도 아니야. 도시하고 도시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3일 밤낮을 달려야 이쪽 동부해안 끝에서 서부해안 끝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LA니 뉴욕이니 이런 도시는 정말 국토 면적이 미국이 100이라면 나는 한 1, 2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머지 땅은 다 놀고 있어. 우리는 노는 땅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이게 지하철 타면 한꺼번에 훅 가죠. 예를 들어 안산, 단원, 수원 뭐 이런 데서도 금방 가는데 미국은 외곽지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 대중교통 있어 없어? 대중교통도 잘 없어. 그러면 자기 자가용으로 가야 되는데 흑인들이 자가용이 많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야. 어떻게? 여기 가서. 근데 땅값이 비싸 안 비싸? 비싸죠. 그러니까 싼 데 모여서 사는데 이런 데를 뭐라 그래요? 할렘 지역이라고 들어봤죠.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죠. 도보로 갈 수도 있고 차 몇 정거장만 타면 되니까. 백인들이 좋아 싫어? 갑자기 우리 옆에 막 흑인들 와서 돌아다니고 막 마약도 팔고 막 애들 걔들은 꼭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니?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캔자스 시티라고 나중에 여러분 유명한 도시가 나오는데 제가 캔자스 주립대를 간 게 경찰학에 보면 옛날에 도로시도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 여기 가면 도로시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캔자스 시험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순찰에 관한 실험을 해요. 최초로 캔자스 시티 차량 순찰 시험을 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보자 해서 딱 가는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도 한 장 들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길을 잘못 꺾은 거야. 딱 꺾어서 갔더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흑인들이 우통을 벗고 여기저기 그 문 앞에 걔들은 이렇게 꼭 앉아있죠. 335 해가지고 딱 앉아있다 우리 차가 가니까 딱 쳐다보더라고. 와, 현직 경찰인데도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 내가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백으로 쫙 나왔잖아. 그냥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돌려. 살벌하더만 걔들. 왜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자, 그래갖고 차 세워가지고 털면 그냥 다 털리는 거죠. 실제 남아공에서는 제가 갔더니 거기는 이렇게 횡단보도에 신호가 이렇게 딱 차가 걸려서 쓰잖아요. 그러면 자갈 도끼 있죠. 그러니까 짱돌로 와서 앞유리창을 팡 깬다는 거야. 신호에 걸려 있으면. 그리고선 이렇게 칼들이 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강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차가 횡단보도에 쓰면 너무 불안한 거야. 이 달리고 있을 땐 좀 괜찮잖아. 딱 쓰면 방법 있냐? 우리나라는 치안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해외를 안 나가 봤기 때문에 뭐 한국 경찰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 한번 가봐. 그러면 니네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 저녁 때 불 꺼지면 갈 데가 없어.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후진국 가봐. 여러분, 필리핀에서 그 필리핀 경찰하고 우리나라 경찰청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거기서 사건 나면 이제 우리 그 수사관들 파견하기로 한 거 아세요? 작년에? 그게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 엄청 쫀심상하는 거야. 그쵸? 우리 나라라는 게 뭐야? 국토 방위권, 경찰권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국토 내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외국 경찰이 와서 수사하도록 해준다?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필리핀하고 우리는 이제 격차가 많이 나니까, 특히 이제 과학 수사에 있어서 격차가 나니까 필리핀이 이제 받아준 건데, 우리 경찰청에서는 왜 그러면 타국에 가서까지 꼭 경찰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야? 자국민이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 2배 이상씩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나라 교포들은 왜 거기 가서 이렇게 총을 많이 맞는 걸까? 칼 맞고. 한국에 있어처럼 생각해서 그래. 제가 필리핀을 가봤더니 우리 잘 아는 그 친척분이 거기서 호텔을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근데 가서 이제 딱 했더니 뭐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옛날에 조폭 부두목이 온 적이 있대. 조폭 부두목이 와가지고 어깨에다 힘을 엄청 주고, 내가 무슨 맘모스파 부두목이라고 그래서 엄청 똑바로 하라고 가우다시를 하고 다닌 거야. 주민들한테, 그 교포들한테. 한국에서 하듯이 이제 이렇게 뭐 기선을 좀 제압하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그랬던 모양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더니 굉장히 겸손해져 갖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되게 잘하고 다니더래. 왜 그런지 알아? 필리핀은 킬러 마을이 빌리지가 있어요. 청부 살인업자. 가끔 걔네들 우리 그 황해 영화 보면 연변에서도 넘어오고 오잖아. 50만 원만 주면 사람을 죽여줘. 근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엄청난 닌자가 아니야. 뭐 검은 옷 입고 막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고, 그 빌리지 저번에 그 PD 수첩에서 촬영하러 갔는데 그냥 시골 초가집 있는 마을에 총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거긴 총기 규제가 엄하지 않으니까. 그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누가 와서 50만 원만 주면 오토바이 달달달달 끌고 가. 그래서 죽여주는데, 이 그 부두목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거를 여러 명 목격을 한 거예요. 차를 타려고 이제 아침에 나와서 딱 이렇게 하는데 얘가 타겟이야. 그러면 뭐 대단한 그 특수 승용차 까만 거 타고 오는 게 아니고 50cc 오토바이, 그것도 매연 엄청 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디디디디 끌고 와가지고 애가 그냥 이렇게 위에도 난닝구 바람으로 이렇게 찌고 와. 그러면 그냥 동네 지나가는 애겠거니 방심하잖아요. 그게 더 위험한 거야. 갑자기 총 꺼내고 빵 쏴. 그리고 탈탈탈탈탈탈 가. 그게 킬러야. 그렇게 죽는 사람을 여러 명 본 거야. 그러니까 여시기 내가 조폭이라고 까불었다가 주민이 누가 50만 원만 주면 내가 죽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수사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필리핀 거기 지구대 파출소 갔더니 거기도 난닝구 입고 있어. 날 더우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 모녀 살해 사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답답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경찰청에서 앞으로 우리 교포 살인 사건 나면 우리 경찰 파견하겠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굉장히 겸손해진 거야. 여기서 까불다 보면 죽겠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살아봐야 우리나라가 정말 치안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 미국이나 이런 데도 총기가 있으니까 열받으면 꺼내갖고 우리 조승희 걔도 그냥 싹 갈기고 그냥 간 거 아니야. 그래 버리면 끝나니까 뭐 미국 가면 인종차별 어쩌고 한다는데, 제가 가보니까 얼마나 친절한 줄 몰라. 백인들이 마음속으로는 어쩐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문 이렇게 열고 가면 뒷사람 올 때까지 잡고 서 있어. 거기는. 우리는 휙 가버리잖아. 근데 미국은 그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 총 맞거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굉장히 조심하더라고. 진짜로 총이 평등을 유지해줘.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깡패들 때리고 애들 괴롭히잖아. 근데 거기는 한번 빡 돌면 쏴버리고 갈겨버리면 끝나니까 굉장히 조심해요, 인간관계를. 우린 막해. 그렇게 하다가 필리핀 가서 굉장히 선민의식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이렇게 센 애들한테나 저기 하지, 또 우리 밑에 애들은 밟아버리잖아. 가서 그렇게 막대하다가 이렇게 뭐 운전하는 애들 저기 애들 막대하다가 확 돌으면 가서 쏴버리는 거야. 종업원이 사장님 지가 안 쏴도 되잖아. 돈 얼마 주면 죽여버려 주는데. 그러니까 2배 이상씩
그 급증하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생각하듯이 그렇게 살면 대부분 총 맞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치안이. 우리는 정말 좋은 건데 그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현직에 가서 생활하시고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는 없어. 그럼 네가 그럼 나가서 살아보든가. 예? 자, 그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여기 불안하단 말이야. 흑인들 막 돌아다니고 맨날 총격 사건 일어나고. 여기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인이 밖으로 교회 지역으로 피신을 해.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화이트 플리라고 합니다. 화이트는 백인이고 플리는 뭐예요? 도망가다 도주하자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누가 다 장악해? 흑인들이 장악하잖아. 그러면 범죄가 1, 2, 3, 4, 5 하면 여기만 일어나겠니? 여기만 일어나겠니? 당연히 여기가 많이 일어나지. 흑인들 모여갖고 맨날 여기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인종 비하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1960년대는 정말 그랬어. 지금도 미국에서는 외곽 지역이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 여기가 많이 일어날까? 이거는 아직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청소년 비행 이런 것도 여기가 많겠죠? 흑인 형들 맨날 마약 팔면 나도 마약 파는 것밖에 더 배우겠어? 이런 게 뭡니까? 사회 해체론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해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이론이 적용될까 안 될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여러분 강남에 흑인들 여기 저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 많이 사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사니? 장차관들, 의사, 판사, 검사 그런 사람들만 살잖아 우리는. 흑인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하도록 경찰이 내비도 안 내비도 안 내비로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는 사람들이 외곽 지역에 많이 삽니다. 안산, 단원, 수원, 지동. 제가 사는 데가 수원인데요. 여기가 살인의 추억이잖아. 범인 아직 안 잡혔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다음에 오원춘이, 그 다음에 박춘봉이, 그리고 강호순이 다 여기야. 우리 집 근처. 반경 5km 이내에 다 있어. 나는 아주 좋아 강의하기. 이런 애들 연쇄살인범들 엄청나게 다 있는. 우리 수원여대가 여기 있었잖아. 자, 지동 거의 얼마 안 걸려 우리 집에서. 반경 5km 내에 다 있어요. 자, 이것만 하라 해도 내가 한참 강의할 수 있어 이거. 자, 근데 경찰학이라서 다 못 해주는데 나중에 특강으로 한번 하든가. 자, 그래서 요런데 모여 살아. 왜? 집값이 싸단 말이야. 그런데 가면 얼마 안 해. 여기는 너무 비싸. 근데 접근하기 용이해 불편해. 나도 아침에 지금 수원에서 출근했는데 뭐 광역버스 타면 1시간, 1시간 반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미국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의미가 있어. 사회가 해체가 되면 범죄가 늘어난다. 이것만큼은 사실인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노미 이론이 있어. 아노미는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쓰면 이런 건데 자, 영어의 놈이라고 하면 규범입니다. 규범이 없다라는 거야. A자가 붙으면 탈락이죠. 규범이 없다라는 거야. 규범이 사회가 해체되니까 규범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범죄할까 안 할까? 여러분 LA 폭동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200만 명이 나와도 상점에 유리창 하나 안 깨지죠? 심지어 쓰레기 한 명 없고 검거 한 명 안 되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 미국은 200만 명이 아니고 20명만 나와도 상가 막 약탈하고 방어하고 난리가 나잖아. 경찰관이 흑인 총 쐈는데 왜 한인 상가는 왜 털어? 그랬잖아. LA에서 폭동 났을 때 한인들 돌아가실 것 같아. 요번에도 했을 때 한인 상가 얼마나 털어. 거긴 지키려고 막 총 들고 서 있고 그런단 말이야. 자, 이렇게 사회가 규범이 무너지면 막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범죄만 많이 하느냐? 아노미가 오게 되면 자살도 많이 합니다. 이 자살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듀르갱, 듀르크 하임이라고 합니다. 독일식 발음으로. 그래서 규범이 해체된 사회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을 가장 많이 하죠. 지금 경찰학에서 여러분 안 가르쳐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직에 가면 지구대 파출소 배치되면 여러분 신고 많이 떨어지는 게 이거야. 경기 남부청 기준으로 한 달이면 3,000건 이상씩 자살 기도 신고가 떨어져. 그러면 내가 근무하는 파출소 지구대도 떨어지겠죠? 그럼 가서 여러분들이 가끔 기사에 나오잖아. 부산 여경 하나는 왜 딸내미 죽고 나서 너무 시름에 빠진 50대 아버지가 왜 방파제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 여경이 뒤에서 이렇게 끌어놔갖고 저를 딴처럼 생각하시라고 위로해줘갖고 살려낸 거 기사에 막 나오고 난리 나죠? 그게 지금 근데 그게 마냥 그렇게 잘 될까? 아니면 같이 떨어지기도 할까?
특공대는 옛날에 같이 한 명 떨어졌어. 나 있을 때 5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죽더라고. 이게 특공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사람이 뼈와 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로 잘 설득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위기 협상이에요. 위기 협상의 큰 부분이 자살자하고의 협상인데, 그래서 이거 팟캐스트에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물론 경찰관 교육도 지금 지난 12여 년간 제가 해왔지만 현직에 이제 교육은 다 깔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면 나중에 업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실무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자, 자살론을 얘기한 게 있고요. 그 과정론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습에 관한 이론하고, 그 다음에 범죄 중화 이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대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만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범죄라는 게 이게 프로세스의 문제도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다? 여러분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도 배워 안 배워? 배웁니다. 자, 금묵자흑 근주자적이에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도 들어봤죠? 그 아들을 갖다가 맨날 시장판 옆에 데려갔더니 맨날 이거 뭐 사세요 뭐 사세요 이런 것만 하고, 장의사 옆에 데려갔더니 맨날 아이고 고기나 하고, 서당 옆에 데려가니까 글을 읽더라는 거 아니야. 글을 읽더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여기 인강생들도 있고 실강생들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건 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통계가 어느 쪽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합격에? 실강이 높아. 왜? 인강은 아무래도 선생님들하고 멀어져 있잖아. 그리고 혼자 있고. 근데 여기 오면 아침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경쟁해야 되고, 물론 스트레스 받죠. 잠도 못 자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잖아. 선생님하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인강은 그게 어려워요. 쪽지 앞만 보내도 그걸로 이렇게 상담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얼굴 대 얼굴을 보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인강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데 하시다가 안 되시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게 또 빨리 가는 길이야. 그래서 인강 몇 회씩 하다 안 돼갖고 그때서 오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이게 그렇잖아. 공부하는 사람들 근처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 사람 열심히 하면 나도 이게 자극이 되고.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여러분 집에서 혼자 목욕하는 거하고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거하고 어떤 게 피로가 빨리 풀릴까요? 측정을 해봤더니 음이온이 나와서 이렇게 피로를 풀어줘야 되죠. 혼자 샤워할 땐 그게 잘 안 됐어요. 대중 목욕탕 가면 샤워가 더 빨리 그 피로가 풀리는 거, 음이온이 더 많이 나오고. 왜일까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기라든가 정신권 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사람이 뭔가 공동으로 하는 데 가서 하면 잘 되는 거 있죠. 하다못해 식당도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야. 공구상가도 모여 있고. 뭔가를 모여서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방에 계셔서 어쩔 수 없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거기서 스터디라도 하세요. 자꾸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모이고 한 번씩 와서 주말에 여기 KTX 타고 와가지고 면담이라도 하고 가세요. 자, 범죄도 학습됐다는 건데 이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서덜랜드예요. 자, 아까 화이트 칼라 크라임도 얘기한, 자, 그래서 차별적 접촉 이론을 얘기했는데 사회 계층이 이렇게 있으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맨 마약쟁이에다가 게임만 하고 놀러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나도 마약쟁이, 게임쟁이, 도박사 되는 거고, 맨 공부만 하고 스터디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만나면 공무원 되겠죠? 선생님 되거나. 이렇게 누구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내 인생 항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별적 접촉 이론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겁나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지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인생이 이렇게 방향이 바뀐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근데 대부분은 어떤 영화라든가, 영화나 책 갖고 사람이 바뀌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항로가 훅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위기협상을 지금 12년째 하고 제가 국내에서 이거 최초로 책을 쓰고 최초로 팟캐스트를 하고
저거 여기에 왜 계속 매달리는지 아세요? 그 제가 33살에 그 경찰청 대테러센터 테러 반장을 할 때 FBI 요원들이 와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FBI 요원들이 협상 교육을 할 때 제가 통역을 하면서 교육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일로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고, 경찰을 하게 된 건 물론 이제 경찰 대학을 가다 보니까 제 평생에 이제 업이 된 건데, 어떤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만나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 향로를 바꿀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속도야? 아니, 방향입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은 그런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 접촉 이론 학습하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범죄도 근데 같은 맥락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화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중화의 기술. 자, 이거는 중국 요리 짜장면 짬뽕이 아니고 영어로 이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뉴트럴 하면 무슨 뜻이에요? 중간의 그런 거죠. 기어도 보면 중간 기어 N 있잖아, 뉴트럴. 자, 범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산성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죄책감에 시달려. 누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칼로 찔렀어.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자?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는 얘기가 있죠.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는 거거든. 괴로워. 그러면 이 상태로 죄책감을 자꾸 안고 있으면 사라져 안 사라져?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좀 중화시켜야 돼. 그래서 뭐를 해요? 물타기를 해야 됩니다. 물타기. 중화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물타기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를 비난해. 아니, 지가 먼저 나한테 도발을 했으니까 내가 때린 거 아니야. 선빵 날린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강제추행범이나 이런 거 같은 강간범 같으면 여자가 젊은 여자가 밤늦게 혼자 짧은 옷 입고 다니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또 경찰을 비난해. 야, 뭐 기사 보니까 경찰 지네도 맨날 돈 받아먹고 비리 정말 많이 저지르더만 뭐 지들이 도둑놈이 돼 이렇게 하면서 경찰을 비난해.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충성심에 호소해. 내가 이런 거 별을 하나 달아야 우리 조직에서 인정받아. 우리 범죄자 무리에서는 뭔가 한 건 해야 너도 이제 우리 패밀리로 인정해줄게.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화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까 안 할까? 모든 범죄자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한테 니네 진실로 잘못했니 물어보면 잘못했다고 해, 안 해? 안 해. 누굴 비난해? 사회를 비난하고, 부모님 비난하고, 친구 비난하고, 선생님 비난하고, 뭐 이런 것들. 자, 지강헌이가 여러분 홀리데이 영화 나오는 거 아세요? 인질 사건 벌였던 지강헌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신창원이가 뭐 지강헌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희대 탈주범 있어요. 나중에 제가 신창원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희대 탈주범 있는데 얘가 나중에 이제 막 1년 이상 도망 다녀가지고 경찰관들이 얘 잡느라고 엄청 고생했어. 근데 얘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한 말이, 나를 칭찬해주고 아껴주는 선생님 한 명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일정해 보면 뭐야?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사회가 잘못돼서, 부모님이 잘못해줘서, 물론 이제 좀 누가 안아줬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중화의 기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비난함으로써 내가 죄책을 좀 덜어보려고 하는 것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유대라는 건 소셜 본드 띠오리라고 해요. 본드는 뭡니까? 유대감. 여러분 아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여기 개인의 문제, 또 뭐 이런 정신적인 뭐 병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유대 이론은 정말 사회가 어떻게 범죄를 막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대가 강한 지역이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할까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할까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할 겁니다. 자,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경찰학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커뮤니티 폴리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커뮤니티 폴리싱은 대표적인 이 사회 소셜 본드 띠오리를 이용한 이론인데요. 서구 사회가 범죄가 많을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사회가 범죄가 많을까요? 서구 사회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사회에 전통적인 동양 사회가 범죄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이 왜 그렇지? 서양은 뭐 굉장히 시스템도 발달되고 돈도 많은 것 같고 순찰차도 우리가 많은데 왜 범죄가 많을까?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미국 일본이나 한국은 파출소가 있나요? 미국은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땅덩어리도 워낙 넓지만 주로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이 뭐예요? 순찰차야. 신고 들어오면 순찰차 타고 씩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서 처리하고 순찰도 이걸 돌고 사람들하고 접촉해 안 해.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자, 순찰차로 휙 돌아다녀. 그런데 우리는 파출소에 누가 있어요? 김순경이 있어. 슈퍼맨 김순경이 있어. 김순경이 도보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선 돌아다니면서 개똥이 아버지, 아이고 뭐 갑수기 아버지 서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퇴청마루 앉아가지고 사이다도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까먹기도 하고 뭐 저녁 때 퇴근하면 막걸리도 한잔 하죠. 그러면서 이 동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 여기는 범죄가 나야 대응하는데 여기는 굳이 범죄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의 모든 프라블럼을 알아 몰라 압니다. 개똥이 아버지네 개똥이는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더니 사춘기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하다가 요새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담배도 피는 것 같고 여자애도 만나는 것 같고 개똥이 아버지가 그냥 근심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면 이 순경이 가끔 개똥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불러가지고 야, 너 엄마 요새 왜 그래? 너 여자친구 생겼니? 아이 없어요. 아이 자식 지랄하고 있네. 얘기해봐. 형한테 임마 뭐 어때? 얘기해봐. 형도 옛날에 다닐 때는 다 그랬어. 어디서 해? 그러면 사실은 뭐 옆에 누구 친구 만나고 있는데 어제 싸웠어요. 뭐 왜 싸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범죄니? 여자친구랑 싸운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김순경이 빠삭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범죄 문제만 하는 거야? 지역사회 전체 프라블럼에 대해서 다 개입을 해. 개입을 하지.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가 빵 터졌어. 어디에 슈퍼마켓이 털렸대. 그러면 그거는 요새 저쪽에 그 이장님 그 조카 애들 중에 몰려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그놈들이 요새 좀 신상찮았다. 딱 해보면 범인 맞아 안 맞아? 딱 맞아. 손바닥 안에 있어. 부처님 손바닥 안에.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가 강해 안 강해? 엄청 강하지. 저녁 때 뭐 퇴근하고 모내기도 같이 하고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모든 지역 행사 조기 축구도 하고 같이 한단 말이야. 그 가족이야 거기.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이 예방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또 터져도 해결도 잘 되고. 김순경이 있어서 그래. 여기는 없어. 이런 유대가 있어 없어? 형성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다 팬시한 이름을 붙인 게 뭐예요? 커뮤니티 폴리싱이다. 커뮤니티가 뭡니까? 지역사회. 우리 뭐 면단위, 군단위 이런 데 가면 지역사회. 거기에서 하는 활동이라는 거야. 대단한 의미도 없어. 누가 핵심이요? 김순경이 핵심이야. 이 사람이 모든 걸 한단 말이야. 범죄 통제가 돼. 자, 그래서 미국도 이런 식으로 해보자고 하는 게 이건데 이게가 서양 애들이 먼저 한 거야? 우리가 먼저 한 거야?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왔잖아 이거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걸 얘들이 이름 붙이면서 역수입을 했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제 석사학위 논문이 이겁니다. 사실은. 하고서 그때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그때 경찰대학에서 뭐 지역사회 경찰활동 책을 쓴다고 막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치 미국 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막 써놨어.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지 말입니다. 이거 원래 누구 거야? 우리 거야. 마치 지금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하면서 아리랑이 지네 거래. 그러면서 아리랑 지네 거라고 막 하고 나서 한국에 역수출하면 우리가 기분이 어떻겠어? 아 이건 뭐지?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느낌이라니까? 이거 우리의 아리랑이야. 커뮤니티 폴리싱.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그래서 과학화하고 네이밍하고 분류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학문은 이거야. all about. 정리하고 분류해서 여기다 이름 붙이고 우리가 이런 학문 활동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게 당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이나 형법책이나 뭐 거기 책에 이런 것들 맨날 이거 왜 외워야 돼 이런 게 뭐 필요가 있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회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답답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잘해갖고 미국에 역수출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스마트폰 기술이나 뭐 딴 거 이런 것들도 인터넷 인프라 우리가 세계 최고잖아. 원래 그 외국에서 개발한 거지만 미군 부인들 여기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정말 그리운 게 한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인터넷 속도. 우리
광이잖아. 우리는 빛과 같이 빠른데 거기는 다운받으려면 세월이야. 돌아오고 싶대. 예. 자,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아픈 것 같지만 저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칠 텐데, 여러분 경찰학 어떻게 공부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너무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딱 한계가 있어. 일정 수준을 못 넘어가. 근데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제가 가급적 암기 안 해도 되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하고 따라서 하시게 되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경찰학 전략 과목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방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시고, 혹시 제가 방이 없으면 거기다 전화번호 써놓든가 조교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톡으로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